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치매, 암까지 이어지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곰이에요. 오늘은 만성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만성염증 많이 들어보셨죠? 만성염증은 사실 단순히 피로와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 지금 현대인 질환의 공통된 뿌리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치매, 암까지 이어지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이나 영양관리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의 방어 기제에서 나오는 물범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포나 이런 것들을 손상시켰을 때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는 이런 방어 기제를 발동을 해서 이 염증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염증이 다 없어지지 않고 조금씩 염증이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면역 물질을 생성을 하고 이렇게 보낼 거예요. 이런 염증 매개 물질들이 우리 몸에 계속 쌓이게 된다면 이런 물질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 나쁜 애들 말고 이제 몸에 원래 있었던 혈관이나 지방 조직이라든지 심지어는 뇌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 증가라든지 아니면 혈관의 이런 안쪽에 있는 내피 기능의 저하라든지 아니면은 신경세포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만성질환, 성인병 같은 그런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염증 자체가 조금 남아서 되게 저강도로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만성염증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고 사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게 되면 만성 피로를 느끼거나 근육통, 이런 관절통, 혹은 소화불량이라든지 장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피부 트러블, 여드름, 그다음에 등드름, 이런 붉은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감기가 자주 걸리거나 감기나 다른 질환을 안고 난 다음에 회복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된다든지 전신적으로 경미하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만성염증인지 아닌지 개인적으로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혈액 검사에서는 수치로서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만성염증은 왜 일어날까요? 제일 주된 원인은 생활습관이라고 보셔야 돼요.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이라든지 그런 단당류들 아니면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 매개 물질이 증가하게 돼요. 사실은 지방 조직 자체가 그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를 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만성염증으로 이제 이어질 경우가 좀 더 많고요. 지속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면역 기능 자체가 교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만성염증의 가속화에 영향을 많이 주는 편이고요. 또 안 좋은 걸로는 저희가 몸을 산화시키는 것들, 흡연이라든지 과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활성산소와 해독을 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독성 물질의 축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염증 반응을 직접적으로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10수년 정도에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인데요. 장내에 미생물 불균형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은 장 세포들 사이의 거리가 조금 벌어짐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 사이로 장내에 있는 독소들, 우리가 아는 방구로 생각하면 돼요. 그 방구의 가스가 혈액 내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신염증으로 확산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4-5가지 이런 생활 습관과 먹는 것과 몸의 컨디션 차이 등에 따라서 만성염증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